오늘도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할당량을 채우던 플레이어. 3일간 모은 폐철물을 팔기 위해 함선에 올라탄 플레이어는 함선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플레이어는 쪽지에 적힌 대로 터미널 컴퓨터를 통해 파일에 접근합니다. (1968년 8월 24일) 시그루드는 드디어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꽉 끼는 슈트와 냄새나는 동료 리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리치는 냄새가 너무 심해 호수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시그루드가 취직한 리썰 컴퍼니의 업무는 여러 행성을 돌며 폐철물을 모아 회사에 판매하는 것. 오늘 시그루드 팀은 프라이팬 몇 개와 커다란 못을 발견했지만 딱히 쓸모없는 것들을 회사는 어디에 쓰려고 매입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1968년 8월 27일 카메라 당직을 하는 사람이 글자와 숫자를 조금 입력해서 큰 보안문을 열어주면 나머지 팀원들이 들어가 폐철물을 모아왔습니다. 리치와 제스는 문을 여는 마법사 같은 데스몬드에게 어떻게 한 것이냐 물어봤지만 시그루드 생각에는 그냥 문에 적힌 코드를 입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그루드 팀은 오늘 모은 몇 가지 물건을 70%의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들려오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에 시그루드의 신경이 오싹해졌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듯합니다. 1968년 8월 31일 이번에는 시그루드가 카메라 임무를 받았습니다. 시그루드 생각에는 이 직업이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분명 모두가 괜찮은 급여와 계약 기간에 혹해 계약에 서명했겠지만 생각해보면 함선도 자동 운항이었고 계약 전화의 목소리도 가짜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그루드는 고용주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최악의 꿈을 꾸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울면서 아빠 현관문을 긁고 싶지 않았던 그는 다시 카메라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1968년 8월 1일 다른 곳에서 비명소리 같은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황금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행성이 운석에 맞은 게 아니라 짐승에게 삼켜졌다. 자신은 지금 그 짐승의 몸속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상한 소리를 나열했습니다. 시그루드는 그에게 짐승이 뭔지 물어보긴 했지만 그도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시그루드는 당신이 짐승의 몸속이 아닌 건물 안에 있다 말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당신을 구해줄 수 있다는 시그루드의 말에도 그는 점점 겁에 질려 이상한 헛소리를 계속했습니다. 껍질을 뱉어낸다라는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그와의 무전을 끊었습니다. 1968년 9월 4일 오늘은 어쩐 일인지 매입 금액 비율이 120%였습니다. 데스몬드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주식처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그루드는 벽 뒤에서 엄청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엄마가 씨앗과 향신료를 깨는 유봉과 그릇처럼 콘크리트에 휩쓸려 울부짖는 붉은 얼굴 같았습니다. 시그루드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지만 다른 팀원들은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1968년 9월 7일 확인해야 할 빵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 슬슬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리치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두 발로 걷는 빌어먹을 주름살 피부 꽃대가리 인간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치의 목을 꺾었고 리치의 시체를 들고는 사라졌습니다. 시그루드는 리치의 시체만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데스몬드와 제스는 그를 말렸습니다. 함선에는 냄새나는 리치 대신 가위 한 쌍, 스탬프 상자 하나, 아무 가치 없는 코드 묶음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치 없는 물건들을 보며 회사가 왜 이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1968년 9월 13일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시그루드는 회사 번호에 전화를 했고 거기서 전화 인터뷰와 바보 같은 교육 비디오에서 나왔던 가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짜 목소리는 리치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대체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그루드는 회사 건물 벽에 서 있을 때 워키토키에서는 언제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제는 다른 팀원들도 그를 믿습니다. 데스몬드와 제스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그루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1968년 9월 19일
며칠 안에 새로운 팀원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수익은 적지만 더 안전한 느낌이었고 더 편하게 잘 수 있었지만 아직 리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시그루드는 팀원들에게 전화해서 들려온 목소리가 가짜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데스몬드는 자신은 마법사여서 회사 번호를 역추적해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인지 그는 진지했고 이후 데스몬드는 터미널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늘었습니다. 1968년 9월 27일 요즘 시그루드는 무언가가 회사 건물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오는 꿈을 자주 꾸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크고 빠른 것은 확실합니다. 데스몬드는 전화를 역추적했지만 가짜 목소리의 주인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시그루드는 그에게 함선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데스몬드는 모두 죽는다며 미쳤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짜 목소리가 있는 좌표에 가려면 개인 함선을 타야 할 것이고 그곳에 도착한다 해도 실제로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시그루드는 자신이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한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1968년 10월 1일 시그루드는 오늘 또 컴퓨터 담당입니다. 3일 전 시그루드는 강 건너편 언덕에서 리치를 보았고 그 이후 그가 밖에 나갈 때마다 죽은 것처럼 창백해진다며 팀원들이 그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그루드는 절대로 무섭지 않고 밖이 추울 뿐이라며 자신을 다독였고 계속해서 컴퓨터에 일지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데스몬드 1968년 10월 3일 이 일지가 발견되면 시스템이 삭제될까봐 숨기려고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위장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임무는 공포를 계속 먹여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버려진 개성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글을 읽었든 간에 이 일로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밤낮 없이 잘 지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리썰 컴퍼니 플레이어들이 폐철물을 모으는 이유는 사실 공포라 불리는 붉은 괴물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이 괴물이 무엇인지 또 왜 폐철물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앞으로 스토리가 업데이트된다면 계속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